그날 이후 엄마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메모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요. 무늬만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민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원두향이 집 안가득 퍼지면서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뭐 하며 지낼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28살 민수에게 일요일은 언제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평일 내내 회사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는 재충전의 시간이니까요. 특히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이 그에겐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시는 소리가 들려와야 할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달걀 프라이를 부치는 소리나 밥솥에서 나오는 김 소리가 들렸을 텐데 말이죠.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엌 쪽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무언가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던 탁자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늘 집안을 완벽하게 정돈해 두시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메모를 흘려두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민수는 커피 잔을 조심스럽게 탁자에 내려두고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실을 말할게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글씨인지 무슨 진실을 말하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글씨는 평소보다 많이 떨려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메모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종이는 평범한 메모지였고 펜도 집에서 흔히 쓰는 파란색 볼펜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절실함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특히 미안해요라는 단어 위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는데 혹시 눈물방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이라니 도대체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평소 좋아하던 쓴맛도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메모를 손에 든 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아껴 기르시는 화분들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 후에 그런 분위기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하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나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거실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메모를 다시 읽으면서 글씨체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분명 본 적 있는 글씨 같았는데 누구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의 글씨일 텐데 평소보다 워낙 떨려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혹시 아버지의 글씨일까요? 아니면 누나의 글씨일까요? 그러고 보니 최근 집안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씀이 없으셨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도 늦은 시간에 귀가하시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계실 때도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요즘 자주 전화를 걸어와서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민수는 메모를 손에 들고 어머니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아직 주무시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벌써 어디 나가신 걸까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어머니 방 앞에 서니 문틈으로 보이는 침대는 이미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라 벌써 어디 다녀오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평소라면 민수가 일어날 때까지 집에 계시면서 아침을 차려주시곤 했는데 오늘은 어디 가신 걸까요?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니의 외출복이 없었습니다. 평소 즐겨 입으시던 연보라색 가디건도 산책할 때 신으시던 편안한 운동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립스틱과 파우더가 그대로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뭔가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은 민수는 메모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실을 말할게요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무슨 진실인지,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메모를 뒤집어 보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이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가 평소 사용하시던 향수와는 다른 좀 더 진하고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이것도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벨만 몇 번 울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어요. 어머니는 평소 전화를 잘 받으시는 분인데 오늘은 왜 받지 않으실까요?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민수는 그것도 모르고 메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요일 아침이 갑자기 불안하고 복잡한 하루로 변해버렸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연락 없이 밤을 새우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평소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집에 계시면서 저녁 준비를 하시던 분인데 말이죠. 월요일 아침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제 그 메모를 계속 들고 있었어요. 밤새 수십 번도 더 읽어봤지만 여전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신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민수는 어제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려 봤습니다. 토요일 저녁 무렵이었죠. 어머니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민수야, 내일은 친구들 만나러 나갈 거야. 어떤 친구들이요, 엄마? 오래된 친구들이야.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가끔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 어머니는 민수에게 아침차를 타다 주시고 나서 나가셨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꿀차를 컵에 담아 민수의 침실 문 앞에 놓아두시고 말이에요. 민수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올게요. 그것이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전화로 들은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음성사서함으로만 연결되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녹음된 안내 멘트가 나왔지만 그것마저도 오늘은 왠지 슬프게 들렸습니다. 회사에 갈 시간이 되었지만 민수는 선뜻 집을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도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온통 집에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서 계속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참을 수 없어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는 결혼 후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평소 어머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셨거든요. 미니 누나, 혹시 엄마한테서 연락 받았어? 민수야, 엄마가 왜? 무슨 일 있어? 누나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누나도 어머니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제부터 집에 안 계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시고는 아직 안 돌아오셨어. 친구들 만나러? 엄마가?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데. 누나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어머니는 평소 누나에게 모든 일정을 미리 말씀해 두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누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외출을 하신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이상한 일 없었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나에게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제 아침에 탁자 위에 메모가 하나 있었어. 엄마, 미안해요. 진실을 말할게요라고 적혀 있었는데 전화 너머로 누나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누구 글씨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 글씨가 많이 떨려 있어서 판별하기 어려워. 나도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 일단 아빠한테도 연락해봐. 누나와 통화를 마친 후 민수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출장을 가셨는데 어제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제부터 집에 안 계세요. 뭐? 어머니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완전히 놀라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시고는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아빠는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출장 중이라 잘 모르겠다. 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자. 며칠 더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연락 없이 밤을 새우신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걱정하시던 아버지답지 않게 담담하셨거든요. 마치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돌아와 계실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집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에 어머니의 신발은 여전히 없었고 거실에 그 메모만이 홀로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다시 한번 메모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그때 누나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누나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안 계시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누나도 메모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글씨 누구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누나, 최근에 엄마가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누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힘이 없으셨어. 그리고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어릴 때 일들 말이야. 민수와 누나는 그날 밤늦게까지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화요일이 되자 민수는 학교에서도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이제 3일째였거든요.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교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 마음이 집에 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학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즐거운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조차 멀게만 들렸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같이 수업을 듣는 정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과제도 많고 하니까 힘들지. 오늘 저녁에라도 같이 치킨 먹으러 갈까? 정훈의 친근한 제안이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언제 돌아오실지만 궁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민수 이상하지 않아? 요 며칠 계속 멍해 있더라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글쎄, 물어봐도 별말 안 하던데.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민수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에요. 민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교수가 경영학 이론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민수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메모 내용만 맴돌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실을 말할게요. 도대체 무슨 진실을 말하려던 걸까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민수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웃으며 교실을 나갔지만 민수만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야?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과 선배인 성민이었어요. 성민은 평소 민수와 그리 가깝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혹시 무슨 소문이라도 돌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그냥 내가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서. 그리고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 엄마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며칠 전에 혼자서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시더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셨다고.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를 본 사람이 있다니요. 그런데 왜 집에는 오지 않으시는 걸까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 보셨대요? 일요일 오후쯤이었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바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그날이었어요. 민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성민도 전에 들은 이야기라 더 이상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디 가시는 것 같았나요? 그건 모르겠어. 그냥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다고만 들었어. 수업이 모두 끝나고 민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민이 해준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되었다는 건 분명 어딘가로 가셨다는 뜻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미리 집을 따뜻하게 데워 놓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거실 탁자 위의 메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민수는 메모를 다시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메모를 뒤집어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종이 뒷면에 희미하게 볼펜 자국이 눌러져 있었어요. 마치 이 메모 위에 다른 종이를 올려두고 글을 쓴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책상 스탠드를 가져와 메모에 비춰봤어요. 빛에 비춰보니 희미한 글자 형태가 보였습니다. 완전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뭐가 적혀 있는 걸까? 민수는 연필을 가져와 메모 뒷면을 살짝 문질러 봤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글자가 나타났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거짓말.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단서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오신 걸까요? 하지만 현관에 선 건 누나였어요. 누나는 퇴근 후 바로 온 모양인지 직장 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직 안 오셨어? 네, 아직이요. 누나,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내 누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발견한 희미한 글자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거짓말이라니? 뭔 거짓말을 말하는 거지? 누나도 메모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더 이상 읽을 수 있는 글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메모 위에 다른 편지나 메모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혹시 엄마가 최근에 뭔가 걱정하시는 게 있었을까요? 글쎄, 딱히 말씀하신 건 없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이시더라고. 그리고 자꾸 아빠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니까. 아빠가 요즘 어떠시냐, 집에 일찍 들어오시냐, 이런 것들. 민수는 누나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누나, 우리 좀 더 자세히 찾아봐요. 엄마가 다른 단서를 남기셨을 수도 있으니까. 두 남매는 그날 밤늦게까지 집 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특별한 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모 뒷면의 희미한 글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발견한 메모 뒷면의 희미한 글자들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와 다시 한번 메모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야. 메모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다른 단서를 찾고 있던 중 탁자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각종 영수증이나 메모들을 보관하시던 곳이었거든요. 서랍 안을 뒤지던 중 메모와 비슷한 크기의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사진 같았는데 민수가 어릴 적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의 민수는 5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어머니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지? 민수는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15일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못 본 척 하지 않을게.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글귀는 메모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계셨고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배경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남자의 다리 일부가 찍혀 있었는데 그 당시 아버지의 다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회사에 계셨을 시간이었거든요.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일까? 민수는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남자의 바지와 신발만 보일 뿐이었지만 분명 집안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이 사진을 보관하고 계셨던 걸까요?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미소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 억지로 짓는 미소 같기도 했어요. 눈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누나에게 연락했어요. 누나, 지금 시간 있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는데? 엄마와 관련된 거야? 네, 사진 한 장이요. 제가 어릴 때 찍은 건데 뒷면에 이상한 글이 적혀 있어요. 나 지금 회사인데 점심시간에 갈게. 그때까지 그 사진 잘 보관해둬. 누나와 통화를 마친 후 민수는 다시 서랍을 뒤져봤어요. 혹시 다른 사진이나 단서가 더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서랍 맨 아래쪽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글씨로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 최근 몇 개월의 날짜들이었는데 각 날짜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또 늦게 들어오심. 3월 22일 마이너스 전화 받지 않으심. 4월 3일 마이너스 옷에서 다른 향수 냄새. 4월 18일 마이너스 거짓말을 하심.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심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최근 날짜의 기록들이 나왔어요. 5월 1일 마이너스 이제 확신함. 5월 5일 마이너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5월 10일 마이너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 5월 12일 마이너스 더 이상 참을 수 없음. 마지막 기록은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확신하셨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누나를 기다렸어요. 이런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한 상황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누나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발견한 사진과 수첩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아빠를 의심하고 계셨던 거야? 누나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수첩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최근에 아빠가 너무 자주 출장을 가시더라고. 정말요? 응, 그리고 집에 계실 때도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계셨어. 전화가 와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으시고. 누나의 말을 들으니 민수도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아버지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누나, 이 사진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수는 어릴 적 사진을 다시 누나에게 보여줬어요. 누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다리, 아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아빠는 회사에 계셨을 거야. 그럼 누구 다리일까요? 모르겠어. 그런데 뒷면에 적힌 못 본 척 하지 않을게라는 말이 좀 무섭네. 두 남매는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뭔가를 알고 계셨지만 참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서 집을 나가신 것 같고요. 누나,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어딘가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거야. 누나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아빠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정말로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 하지만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을 때 여전히 출장 중이라며 바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일에 대해서는 곧 돌아오실 거야 라고만 반복하셨습니다. 민수와 누나는 그날 오후 내내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졌어요. 어머니의 방, 아버지의 서재, 심지어 다락방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뭔가를 숨기고 참고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못 본 척 하지 않을게라는 결심으로 집을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목요일 저녁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벌써 나흘째였거든요. 누나와 함께 발견한 수첩과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빠에 대해서 뭔가 알아봐야겠어. 민수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아버지 특유의 담배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책장에는 경영학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가 두꺼운 경영학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의 눈을 피해 숨겨둔 것 같았어요. 수첩을 꺼내 열어보니 아버지의 글씨로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적으신 수첩과 비슷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월 10일 마이너스 미안하다. 3월 25일 마이너스 어떻게 말해야 할까? 4월 8일 마이너스 들킬까봐 무섭다. 4월 20일 마이너스 아내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뭔가를 숨기고 계셨고 어머니가 눈치채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에서도 불안함과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더 넘겨보니 최근 날짜의 기록들이 나왔어요. 5월 3일 마이너스 이제 정말 끝이다. 5월 8일 마이너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5월 13일 마이너스 아내와 이야기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마지막 기록은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머니를 집을 떠나게 만든 걸까요? 민수는 수첩을 더 뒤져봤어요. 뒤쪽 페이지에는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번호들 같았지만 그 중에 김 과장이라고 적힌 번호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그 번호 옆에는 작은 하트 표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평소보다 흐릿하게 적혀 있는 걸 보니 아버지가 많이 고민하시면서 적으신 것 같았습니다. 설마 민수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알게 되신 걸까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여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김 과장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목소리가 생각보다 젊고 다정했어요.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연락드린 건데 잘못 걸린 것 같네요. 아, 그러세요? 혹시 어느 부서에서 연락하신 건가요? 김 과장이라는 여자는 친절하게 물어봤지만 민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여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정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그 여자와 특별한 관계인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급하게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누나가 퇴근 후 다시 온 것 같았어요. 민수야, 뭐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그냥 아빠 서재를 좀 둘러봤어요. 누나는 민수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뭔가 발견했어?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의 수첩에서 발견한 내용을 누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누나, 앉아봐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민수는 누나를 거실 소파로 안내한 후 아버지의 수첩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죄책감이 담긴 일기 같은 메모들, 김 과장이라는 여자의 전화번호, 그리고 그 옆에 그려진 하트 표시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누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분노와 실망이 섞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아빠가? 설마 그런 일이?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제가 그 김 과장이라는 분한테 전화도 걸어봤어요. 뭐라고 하던데?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어요. 마치 아빠를 잘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걸 알고 집을 나가신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수첩에도 아빠를 의심하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었잖아요. 아마 확실한 증거를 잡으신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한테는 말씀도 못 하시고.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나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지금요? 응,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엄마도 찾아야 하고 진실도 알아야 하고. 누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니? 나는 지금 출장 중인데 급한 일이라도 있니?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김 과장이라는 분과 무슨 관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이것 때문에 집을 나가신 거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마침내 진실을 인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날 밤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을 나가셨다. 민수와 누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고 계셨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수는 학교를 일찍 마치고 집 근처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어제 누나와 아버지의 전화 통화 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를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상가 건물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목격된 적이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엄마를 보셨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관리소 아저씨는 친절하게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어머니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하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말이지? 며칠 전에 여기 카페에 계셨는데. 정말요? 언제쯤이었나요? 일요일 오후쯤이었나? 꽤 오랫동안 혼자 앉아 계셨어.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어머니의 행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시는 걸 보셨나요? 글쎄, 저녁 무렵에 택시를 타고 가시더라고. 큰 가방을 들고 계셨어. 큰 가방이라니요. 어머니가 어딘가 멀리 가실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민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나, 엄마 행적을 찾았어요. 정말? 어디서? 동네 상가에서 목격되셨대요. 일요일 오후에 택시 타고 어딘가 가셨다고 해요. 누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할머니 댁 한번 확인해 볼까? 엄마가 힘드실 때 가끔 할머니한테 가시곤 했잖아. 할머니는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자란 고향이기도 했고요. 정말로 어머니가 그곳으로 가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나가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혹시 엄마 거기 계세요? 어머, 민이야. 내 엄마 말이니? 어제부터 여기 와 계신다. 민수와 누나는 서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어제부터 계속 우시고 계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누나는 할머니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했어요. 아버지의 일을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할머니, 저희가 내일 아침에 갈게요. 엄마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라. 내 엄마가 너희들 보고 싶어 하고 계신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와 누나는 상의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할머니 댁으로 가서 어머니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와의 대면이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저녁 무렵 아버지가 급히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출장을 취소하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이셨어요. 민수와 누나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 아버지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이야기해봐요. 누나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차분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민수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몇 달 전부터 사업이 잘 안 되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리고 김 과장은 인사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어. 구조조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자주 만나게 됐지. 그리고 누나가 다그치듯 물었어요. 감정이 생겼어. 정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 2달 전쯤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 내가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자주 받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드렸어요? 용기가 없었어.
너희들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회사 일까지 복잡해지니까 더욱 말하기 어려웠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의 어려운 상황, 김 과장과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직접 물어보셨어. 당신 다른 여자 있죠? 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걸 고백했지.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그냥 우시기만 하셨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집을 나가셨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고백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김 과장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끝났어.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후에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 회사도 그만둘 생각이야. 회사를 그만두신다고요? 어떻게 계속 다닐 수 있겠니?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누나에게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 내일 저희가 할머니 댁에 가서 엄마를 모셔올 거예요. 누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지금은 안 돼요. 엄마가 아빠를 보시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무게를 깨닫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누나는 할머니 댁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민수와 누나는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긴장돼?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도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우리도 아빠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엄마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야. 지금도 우리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계실 거야. 버스가 시골길로 접어들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어요. 어릴 적 할머니 댁에 놀러 왔을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올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할머니, 어서 와라. 많이 걱정했지? 할머니는 민수와 누나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떠세요? 어제부터 방에만 계시고 나오질 않으시더라. 밥도 거의 안 드시고.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방에 계세요? 응, 뒷곁 쪽 작은 방에 계신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봐라. 민수와 누나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는 조심스럽게 뒷곁으로 향했어요. 작은 방 앞에 서니 안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가 먼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민이에요. 민수도 같이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셨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민수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민수를 끌어안으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런 식으로 집을 나와서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이해해요. 누나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가족 3명이 함께 앉아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걱정했을까 생각하니 더 미안하더라. 하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모든 이야기 들었어요.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는 잠시 표정을 굳히셨다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알게 됐구나. 엄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 의심하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어. 아빠가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오고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도 이상하고 어머니는 천천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버지를 의심하게 된 경위, 혼자서 견뎌온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확인하게 된 그날 밤의 일까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직접 물어봤지. 당신 다른 여자 있죠? 라고. 아빠는 처음엔 부인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결국 모든 걸 고백하더라. 엄마,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까 정말 충격이었어.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와 누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가신 거예요? 응,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사진은 왜 보관하고 계셨어요? 민수가 어릴 때 찍은 사진 말이에요. 누나가 물어보자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사진. 사실 그때도 집에 다른 남자가 있었어. 아빠 회사 동료였는데 그때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 하지만 그땐 그냥 넘어갔지. 민수와 누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문제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니요. 엄마, 그럼 계속 알고 계셨던 거예요? 확실히 알게 된 건 최근이야.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계속 있었어. 그래서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모든 것을 참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나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용서해야 할지, 이대로 끝내야 할지. 엄마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김 과장이라는 분과도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시고 회사도 그만두실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희가 함께 할게요. 누나의 말에 어머니가 두 자녀를 다시 끌어안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어. 그날 오후 가족 3명은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무거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어. 아빠와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어. 민수와 누나는 어머니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마주하고 살아야겠어.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일요일 저녁 가족 3명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며칠 사이에 더욱 초췌해진 아버지의 모습에서 깊은 후회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부르셨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거실로 걸어가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아빠, 저희는 방에 있을게요. 누나가 말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아니야, 너희들도 함께 있어. 이제는 숨길 것도 없으니까. 가족 4명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변명할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왜 그랬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삼켜온 분노와 상처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고 김 과장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거든.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고, 의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당신은 집에서 가족들이 의지하고 있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었어. 구조조정 대상에 내 이름도 올라 있었고 집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김 과장은 그런 내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자꾸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피하고 말도 없이 출장을 가고 혼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민수와 누나는 말없이 부모님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진짜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 혼자만 이기적이었던 게 아니야. 나도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되지는 않아.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탁자 위에 놓여있던 그 메모를 집어들으셨어요. 이 메모, 당신이 쓴 거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당신과 이야기한 후에 썼어.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 싶어서 진실을 말할게요라고 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먼저 물어봐야 했잖아. 용기가 없었어. 당신이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무서웠어. 아버지는 민수와 누나를 바라보셨어요. 미안해, 민수야, 민이야. 아빠가 너희들에게 실망만 안겨줘서.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모든 걸 정리하신 거예요? 응, 김 과장과는 완전히 관계를 끝냈어. 그리고 회사도 그만둘 생각이야.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생활하실 거예요? 누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나이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
용서해야 할지, 이대로 끝내야 할지. 여보, 나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는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어머니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으셨어요. 이 메모 없었으면 여전히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게 더 행복했을 수도 있고.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계속 속고 사시는 것보다는. 그래, 민수 말이 맞아. 비록 아프지만 진실을 아는 게 낫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당신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당연해.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대로 된 남편이 아버지가 되고 싶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그리고는 민수와 누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나가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편하신 쪽으로 하세요. 민수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쉽지는 않을 거야. 당신을 다시 믿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 약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진심으로 약속해.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치유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메모 없었으면 여전히 몰랐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작은 메모 한 장이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비록 아픈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을 통해 가족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과 숨김이 없을 겁니다.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에요.